인도네시아의 한 강이 아주 이상한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. 꼭 범죄 현장 같죠? 네,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이 오염된 강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과학수사 기법으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물속에 대체 뭐가 숨어 있는 걸까요?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바로 이곳 인도네시아의 로지강이 오늘의 사건 현장입니다. 이 강은요, 아주 화려하고 다채로운 전통 직물 바틱으로 정말 유명한 지역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는 아름다운 색으로 알려진 곳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죠.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. 도대체 강물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? 그리고 이 알록달록해 보이는 물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들이, 어떤 화학물질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. 강은 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을까요? 그 원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. 유력한 용의자는 사실 금방 드러났습니다. 바로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바틱 직물 산업이죠. 이 공장들이 생산 과정에서 쓴 폐수를요, 별다른 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강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. 지역 경제가 어떻게 환경 문제와 직결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수사가 시작됩니다. 과학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범인을 어떻게 추적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렇죠. 눈에 보이지 않는 범인을 잡으려면 과학자들도 일종의 화학 탐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.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물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증거 하나하나를 찾아 나선 거죠. 이 화학 탐정들의 비밀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. FTICR-MS. 이름이 좀 어렵고 복잡하죠? 근데 하는 일은 아주 명확해요. 물 한 방울에 숨어 있는 수백, 수천 가지 화학 물질, 각각의 지문을 초고해상도로 찍어내는 말 그대로 과학수사계의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. 수사 방식이 두 가지였습니다. 하나는 표적 스크리닝. 이건 이 물질이 범인일 거야 하고 딱 용의자를 정해놓고 증거를 찾는 방식이고요. 다른 하나는 비표적 스크리닝인데요. 이건 마치 일단 현장에 있는 지문은 모조리 다 채취해 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증거까지 싹 다 찾아내는 방식입니다. 이 두 가지를 다 쓴 거죠. 그럼 이제 이 치밀한 화학수사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. 강물 속에서는 대체 무엇이 발견됐을까요? 정말 놀라지 마세요. 무려 655종, 655가지의 서로 다른 화학 오염 물질이 나온 겁니다. 이건 그냥 몇 가지 물질이 섞인 수준이 아니고요. 말 그대로 정체불명의 화학 물질 칵테일이 강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죠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그 655종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게 뭔지 보이시나요? 네, 바로 의약품입니다. 무려 129종이나 됐어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공장 폐수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생활 하수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강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농사에 쓰는 살충제, 가구나 전자제품에 불이 잘 붙지 않게 하는 난연제, 그리고 자연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아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무서운 별명을 가진 PFAS, 또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까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화학물질들이 총출동한 셈입니다. 자, 이제 수많은 용의자들 중에서 수사망을 좁혀보겠습니다. 강의 색깔을 이렇게 바꿔버린 가장 유력한 용의자, 바로 직물 염료에 집중해보시죠.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. 총 54종의 서로 다른 염료가 검출됐습니다. 특히 아조염료나 반응성 염료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요. 중요한 건 이 염료들이 전부 다 뭐다? 네, 바로 그 지역 바틱 산업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54종의 용의자 중에서 나프톨 ASOL이라는 특정 아조 염료를 핵심 용의자로 딱 지목했습니다. 이 물질이 어떻게 범인으로 특정되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. 바로 이겁니다. 결정적인 증거, 이른바 스모킹건이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로지06이라는 특정 지점에서만 나프톨 ASOL의 농도가 다른 곳과 비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높습니다. 그런데 이 로지06 지점이 어딘고 하니? 네, 바로 바틱 공장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.
이 지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. 붉은색이 짙을수록 오염이 심각하다는 뜻인데요. 딱 봐도 특정 산업시설들 근처에서 오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. 이게 그냥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강 전체가 산업폐수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자, 범인을 찾았고 범행 장소도 특정했습니다.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화학물질들이 실제로 생명체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그 독성의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와,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요? 왼쪽은 깨끗한 물에서 자란 녹두싹이고요. 오른쪽은 오염이 가장 심했던 바로 그 6번 지점의 강물로 키운 싹입니다. 뿌리 길이부터 성장 상태까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. 강물이 식물의 성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방해하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. 이걸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. 연구에 따르면 발화지수라는 게 50% 아래로 떨어지면 독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요. 직물 공장 근처에서 떠온 샘플들은 전부 30%도 채 안 됐다는 겁니다. 이 물로는 농사도 지을 수 없을 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. 독성 실험은 식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이번에는 아주 작은 새우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.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. 특히 산업지역에서 가져온 물은요,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이 작은 생물들의 절반 이상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. 강 전체 생태계가 지금 위험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인도네시아의 작은 강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모두와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로지강이 비극은요,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건 어쩌면 우리가 입는 옷,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직물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환경 비용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. 전 세계 공급망이라는 게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만들죠. 로지강이 이야기는 화학 염료로 쓰여졌습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이 화려한 옷의 색깔, 이면에는 과연 어떤 환경적인 대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?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